안녕하세요. 백은영입니다. 엊그저께 수능이었죠. 어, 뭐 많은 집안에서 수능을 본 아이들이 있을 텐데, 그 가정을 위해서 동영상을 찍습니다. 제가, 저도 우리 아이들 그 수능날이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, 특히 큰애 같은 경우는, 수능을 보고 성적이 안 좋아서, 재수를 했어요. 그런데 이제 그 재수를 기숙학원을 보냈었는데, 기숙학원에 1년 동안을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수능을 봤는데 또 성적이 안 나왔어요. 그런데 이제 그 큰아이가 수능 보고 와서 정말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날 아이를 식탁에 앉혔어요. 식탁에 불러서 앉아봐라. 엄마가 너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. 그랬어요. 그러면서 성적이 잘 못 나온 거 네 탓이 아니야. 내가 엄마가 너에게 잘못한 게 있는데 그때는 엄마가 잘 몰라서 사실 그 잘못한 게 독서를 많이 안 시켰어요. 그래가지고, 이 아이가 고등학교 때가 저랑 일화가 있는데, 고등학교 때 성적이 계속 안 오르는 거예요.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데, 그래가지고,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? 그러다가, 이 아이가 이제 어머님, 고등학교를 보내신 어머님들 아시겠지만, 수학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학원을 다니든 가외를 하든 그게 보충이 되는데 언어 영역은 끝까지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원인이 독서인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. 그 어떻게 알게 됐냐면 물론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독서가 이제 공부에 도움이 된다 이런 거는 뭐 저도 전문가니까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.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고3 때 너무 언어가 안 오르길래 제가 아이에게 이랬어요. 네 학교에서 언어 영역을 제일 잘하는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해라.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좀 알아봐라. 그랬어요. 그러고 이제 저는 그 아이를 이제 보내놓고 초조하게 기다렸죠. 그랬더니 그날 이제 아이가 와가지고 그 아이도 시무룩하게 들어오더라고요. 그래서 물어봤니? 그랬더니 물어봤대요. 그래서 그 아이는 어떻게 공부한대? 물어봤더니 우리 아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걔는 공부 안 한대 언어 영역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자기도 물어봤대요. 궁금해서. 그런데 너 어떻게 언어 영역을 그렇게 성적이 잘 나와?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래요. 나 어렸을 때부터 책은 좀 많이 읽었어. 이런 말을 하더래요. 그래가지고 그날 제가 이 게임은 진 게임이다. 그 판단이 딱 나오더라고요. 어머니도 생각해 보세요. 그 아이가 어렸을 때서부터 읽었던 책의 양과 그 시간, 그거를 어떻게 고3 때 한꺼번에 밤을 새워도 이루어질 수 없는 시간들인 거죠. 그래서 그때 제가 굉장히 심적으로 아이한테 미안했던 적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그날 이제 수능날 끝나고 식탁에 앉으라고 해놓고 엄마가 참 미안하다. 너에게 그 독서를 못 시킨 게 엄마가 너무너무 잘 못한 것 같다. 네가 시험 못 본 거 네 탓은 아니야. 라고 얘기를 했고요. 그 다음에 제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. 어, 엄마가 이전에는 몰라서 못했지만 이제는 엄마가 많은 걸 알게 됐어. 그래서 너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.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. 누구야, 21세기는 컨텐츠 사회래. 그러니, 너 수능 잘 못 봤다고 너무, 마음 상해하지 말고, 이제부터, 오늘부터 컨텐츠 쌓는 일을 해보자. 어, 해볼래? 물어봤어요.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제안을 했던 게 뭐냐면, 이렇게 컨텐츠가 중요하고, 이제 각자의 그 머리는
지식의 공장이 된다고 하는데 이제부터라도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 독서를 하자. 그리고 엄마는 네가 대학에 가면 너를 용돈을 줄 수는 없을 것 같아. 그러니 그리고 또 너를 아르바이트 시키고 싶지도 않아. 왜냐하면 그 정말 미래를 향해서 준비해야 할 그 귀한 시간에 네가 아르바이트 하는 건 원치를 않거든. 그러니 네가 용돈을 벌 수 있는 방안을 제안을 하려고 해. 그게 뭐냐 하면 독서가 너무너무 중요해졌으니까 네가 책을 읽고 요약을 해서 엄마에게 주면 A4 한 장당 얼마씩 받을래? 물어봤어요. 그랬더니 그때 한참 기가 죽어서 그런지 한 장당 1,500원을 받겠다는 거예요. 그런데 이제 제가 계산에 책을 읽고 장당 1,500원 받으면 그게 용돈이 안 나오잖아요. 그래서 이제 뭐 자서전을 쓰면 뭐 한 10만 원 주겠다.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에게 얘기를 했어요.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엄마 나 어렸을 때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자신감이 없었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엄마도 알다시피 내가 공부가 잘 안 됐잖아. 그러면서 자기가 초등학교 때는 그래서 축구를 한번 잘해 보려고 해 가지고 저도 축구 가야를 시켰었거든요. 그런데 이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축구를 가서 연습을 하고 와도 자기보다 축구를 더 잘하는 아이가 있었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또 우리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그래서 내가 농구로 바꿨잖아. 그랬더니 길거리 농구가 얼마나 세요. 농구도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자기가 자신감이 없이 여태까지 살았다는 거예요. 성취감을 못 느끼고. 한 번도 성취감을 못 느꼈다는 그 말에 제가 마음이 막 무너지더라고요. 그러면서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엄마 그런데 나 엄마가 내 엄마인 게 너무 자랑스러워. 이제부터 엄마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싶어. 그러면서 책을 읽겠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날서부터 그 아이와 이제 책을 읽기 시작을 했거든요. 그리고 제가 두 가지를 당부를 했어요. 두 가지 당부한 게 뭐냐 하면 대학을 들어가면 다른 거는 엄마가 터치 안 할게. 그런데 북동아리에는 꼭 들어라. 예. 왜냐하면 저한테 A4 용지에다가 책 요약하는 것도 좋지만 또 얘보다 능력이 더 좋은 아이들과 같이 토론하고 같이 사고를 나누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북동아리는 꼭 들어라. 그리고 두 번째는 교수님의 연구실에 들어가라. 그게 저의 주문이었어요.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요즘에 대학생 아이들이 저도 대학원을 45세 때 한 번 더 갔기 때문에 그 대학생 아이들의 생활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. 하다못해 축제 때도 애들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어머 왜 축제가 이렇게 한산에 지금 오늘 축제 아니에요? 그랬더니 아이들은 다 도서관에서 공부한다는 거예요. 그 축제가 옛날 축제가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어요. 아, 이렇게 비싼 등록금을 내고 와서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도서관에 가서 취직 준비를 하는 이거 너무 의미가 없다. 그리고 제대로 된 공부를 배울 수가 없다. 그리고 특히나 우리 아이는 공대였기 때문에 꼭 교수님의 연구실에 들어가서 교수님과 같이 연구하시는 거 도와드리면서 더 배워라. 제가 이제 그랬거든요. 그래서 이제 아이는 연구실에도 들어가고 북동아리에도 들어가면서 이제 활동을 했어요. 그러면서 그 아이가 이제 엄마가 자랑스럽다. 그리고 또 제가 너의 진로를 이제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. 이제 이런 말을 이제 했죠.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빠가 또 하나를 제안을 했어요. 뭐냐 하면 니네가 이제 엄마도 아르바이트를 안 시키겠다 그러고 또 아빠도 그건 마찬가지다. 그러니 니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으면 그 장학금은 너희 그 돈을 그대로 너희들 통장에 넣어줄 테니 그걸로 용돈을 써라. 이렇게 한 거예요. 그리고 아빠는 너희들을 가르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등록금은 니네들이 장학금을 타더라도 등록금은 내주마. 이제 이렇게 한 거죠.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굉장히 그때 되게 눈물 비슷한
저도 뭉클하고, 그랬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어머님들께 드리냐면요. 수능을 치고, 수능 성적이 자기 성적보다, 이전의 성적보다 잘 나온 아이들도 있겠지만, 또 많은 아이들이 실력 발휘를 못한 아이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,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, 부모는 아이를 사랑하고 교육하는 역할이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수능을 보고 아이들이 상심해 있거나 아니면 힘들어할 때, 그때는 부모가 사랑을 주어야 할 시간이라는 거를 어머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에 교육을 먼저 하려고 하시죠. 그러나 아이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어려울 때,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 사랑을 주시면 아이들은 그 깊은 사랑을 받고 또 다른 자신감, 자존감 이런 것들이 올라가거든요. 저도 그런 예가 한 번 있었어요. 그러니까 저희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고 이제 제 친구가 왔어요. 와가지고 참 정말 친하고 저의 베스트 프렌드거든요. 그런데 이제 서로 가정 살림을 하다 보니 자주는 못 만났어요. 그런데 이제 저희 엄마 돌아가시고 와가지고 제가 이제 그간에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를 했어요. 나 뭐, 늦게 대학원도 한 번 더 갔고, 그리고 그 이후에 1년에 한 번씩 책을 내가 쓰고 있어. 나 정말 열심히 살았어. 그 얘기를 했더니, 그 아이가 저의 그 대학 동창이 뭐라 그러냐면, 은영아, 너는 너무 괜찮은 애야. 그렇게 너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. 이러는 거예요. 아, 정말 그 친구가 저에게 주는 사랑, 그거를 너무너무 정말 왜 사랑에 샤워하는 느낌? 어, 그냥 괜찮은 애야. 너 정말 it's okay. 어, 너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. 충분해. 예.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정말 왈칵하고 정말 눈물을 쏟고 싶은, 내가 왜 이러고 살았지? 나 그냥 이 자체로 괜찮은데? 그러면서 그 친구한테 너무 고마운 거예요. 그래서 수능 본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만큼은 사랑을 주어야 할 그 시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. 어머님들 사랑합니다.